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도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항소심 선고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조금 더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이 완전 빗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번 주는 이미 지나갔고 아마도 3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에 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8.8km 걸으면서 매일 8대 0으로 탄핵 인용을 기원하는 주술을 하고 있는 것이나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하는 것이나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급하고 답답한지를 국민들께서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8일 날 나올 수도 있다. 3월 그 28일. 28일은 뭐냐? 26일이 이재명 대표 선고일이니까 헌재가 28일 할 수도 있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우 기분이 안 좋은 저 개인적으로. 자, 최민희 의원마저도 이제 28일 선고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6일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도 있지만 고3 학생들의 전국 모의고사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 전에 휴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감안했을 때 아마 26일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선고가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고의 시점, 그 사례들을 보더라도 금요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28일이 될 수 있고 다음 주에 만약에 선고가 나온다면 혹 28일 이후에 그러니까 28일도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설재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21일에 난다, 28일에 난다, 뭐 14일에 난다, 이거 뭐 누가 정해줬었나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얘기를 귀띔이라도 해줬었나요?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냥 언론에서 이 정도 되겠지라고 예상을 해서 그냥 날짜 점 찍은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 두 번의 탄핵 재판과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모두가 금요일에 났었으니까 그 요일도 찍은 거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무슨 언급한 게 하나도 있었나요? 제가 공식 언급을 찾아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도 찍었다기보다는 과거 전례들의 사례들을 다 분석해서 뭐 금요일이면 예측을 낫지 한 않을까라고 것이다. 얘기를 예.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정치권에서 그냥 마치 정말 뭐 기도제 드리듯이 아니 이날 나야지 왜 늦어지고 있냐,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헌법재판소 안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은 너무 그러니까 정상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아마 평의가 길어지는 것도 무슨 의견이 갈릴 수도 있지만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계속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한 것들도 있고요. 그럼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 기록만 7만 페이지입니다. 수사 기록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법정 안에서 있었던 기록들도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다 일일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헌법재판소가 늦어진다, 서두른다, 다 서둘러서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헌법재판소 밖에서만 국민들과 언론과 여기 왜 이 시간까지 안 나느냐 기준점을 정하고 피니시 라인을 정해서 왜 여기 통과를 늦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이상하고 꼭 우리가 이걸 3월까지 내야 돼요? 꼭 그런 법이 있습니까? 4월 갈 수도 있고. 네, 아니 지금 이제 사실적 제한은 뭐냐면 지금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이면 끝나니까 네. 뭐 가급적이면 6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더 이상 선고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끝내자라는 어떤 기준선이 있는 것이지 뭐 그리고 그것도 넘겨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법에 위반됩니까? 근데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마치 뭐 그냥 이걸 자기들이 희망하는 결과대로 빨리 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대한 전 부당한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초에 날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준은 그들이 정한 거지만 설 변호사님이 예측하는 그 전망의 날짜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주초라는 건가요?
지금도 부단하게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계속 평의를 하고 있을 거다 생각을 하지만 네. 글쎄요, 모르죠. 오늘 오후에 갑자기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시기 전에 다음 주 화요일에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상하다고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묘하게 지금 예측에 대해서는 비껴하게 답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 예, 김치기 의원님. 저는 이제 설주한 변호사님 주장에 전혀 동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할 때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뭐냐 하면 이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네. 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을 빨리 맺어서 국가적 혼란 상태를 일찍 끝내주겠다고 수없이 네. 이야기하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증인 신문도 제한하고 심지어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네. 그 제안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하겠다고 몇 번 공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변론 종결을 하고 과거 11일, 14일보다 훨씬 빨리 선고할 줄 다 예상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문제고, 또 민주당이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안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안보다 훨씬 간명하다. 이것은 쉽다. 사실관계도 단순하다. 계엄 선포해서 해제까지 내려는 시간 한 4시간밖에 안 된다. 그동안의 일을 보는 게 뭐 어렵냐. 거기다가 검찰에서 이미 다 조사가 끝났어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요,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는 공소장 가지고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그 조사할 서류나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사안이 전부 수사 기록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그것을 심지어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 자료까지 증거 능력을 부여해서 다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리고 심리를 하면서도 재판관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심증을 다 형성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일찍 선고를 할 것이라고 예정을 했고 예상을 했고,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었나면 17일, 18일 이런 때는 그 선고를 하면 5월 달에 대통령 선거일이 주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역산해서 역산해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헌법재판관들의 합의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쟁점 정리도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부실하게 심리를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와서 변론 제기를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난상 토론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쟁점 정리가 제대로 안 되니 우리가 미안하지만 한 달 후에 선고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신들이 공언했던 내용, 즉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종결시키겠다고 해서 심리도 부실하게 하고 불공정하게 했다고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선고를 늦춘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빨리 선고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게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일찌감치 날 줄 알았는데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전이냐 후냐가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 초에 날려면 적어도 금요일 날 기일 선고가 있어야 되는데 금요일 기일 선고 불투명하다. 그럼 26일은 모의고사도 있고 이재명 대표 선고와 동시에 나기도 어렵기 때문에 28일이 유력한 거 아니냐. 그러면 5월 27일이 조기 대선이 될 수도 있는데,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과 더 나아가서는 대법 선고도 잘하면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 속 끓이는 모습도 지금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이재명 대표 선고가 먼저 나는데 1심과 같은 유죄가 나고 그 이후에 대통령 선고가 나는데 지금 여권 주장하는 것처럼 기각 혹은 각하가 난다면 네. 그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조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프레임의 싸움이고 선거는 구도 싸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안의 변곡점들마다 다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네. 어떤 국민의 눈높이를 사로잡는 이슈가 먼저 등장해가지고 일종의 거기에 대한 판단을 형성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모든 분들이 윤 대통령 심리가 아주 2월 말 3월 초에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해서 쉽게 끝날 거라고 봤죠. 근데 이재명 대표 3월 26일 이른바 2심 선고일은 크게 변수가 안 된다고 봤는데 네. 이게 지금 먼저가 돼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물론 국가적으로 더 큰 이슈지만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오면은 이제는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그거는 뭐 사실 유무죄 판단 여부밖에 안 해요. 만일 유죄가 나왔다. 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 이제 출마 못하게 되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렇다면 이게 찬반 이른바 프레임이 형성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재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여부는 이재명 대표가 상수가 되고 윤 대통령 선거권은 변수가 되는 이 상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최소한 70% 이상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주가 어찌 보면은 혼돈의 아노미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저런 극한 실언이라든가 지금 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 이 모든 것들이 이 민주당의 내부 상태를 반영하는 일종의 표출 효과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다음 주가 어찌 보면 당의 운명을 가른다는 생각 때문에 어찌 보면 더 헛발질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조급증 때문에. 그런 점들이 조금 우려됩니다.